한밤중에 북미 회담 취소 선언으로 모두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더니 또 다시 예정대로 열린다고도 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가는 걸까요? 지난주 상황이었죠. 하루 사이에 북미 회담이 냉탕과 온탕을 그랬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무슨 김계관 북한 외교부죠. 우리 외교부 제1부상. 우리 참 차관입니다. 예. 그런데 미국을 막 비난했어요. 그러고 나서 최선이란 부상, 차관보급입니다. 네. 차관보급 둘이가 비난을 딱 했어요. 저는 그때 볼 때 아, 북한이 또 장난치는구나. 만약에 미국과 북미 협상을 깨려고 하면은 정부 공식 입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 일개 차관이 개인 성명 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중국하고 회담하는데 차관이 중국 비난할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북한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벼랑 끝 전술 또는 매드맨 전술이라는 미친놈 전술입니다.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못해. 그런데 세상에 더 미친놈이 있었던 거야. 맞아요. 동네 조폭이 옛날 동네 사무실로 했더니 이건 전국구야. 트럼프가 옛날 이런 이야기 했어요.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미친 사람을 이제 김정을 전제한 거죠. 미친 사람을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 그랬더니 트럼프 한 이야기가 지금 보면 딱 상황이 맞아요. 아마 그 고민은 나보다 김정이 더 해야 될걸? 내가 더 그냥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번에 북한에서 딱 당해버린 겁니다. 북한 전략이 이거거든요. 벼랑까지 다 몰고 가서 나에서 뛰어내릴 거야?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야, 뛰어내리지 마. 우리 같이 그냥 좋게 가자. 이 전략을 썼는데 트럼프가 그래? 나 뛰어내릴게 하고 먼저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트럼프를 욕하고 했던 김계관이 정확히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트럼프 한 지 9시간 만에. 그런데 이른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이른 새벽에 담화문 나왔죠. 담화문을 발표한 겁니다. 아주 정중하게. 우리 꼭 그건 아니고 우리가 뭐 최선희가 욕했는데 그게 얘의 반발이야.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그리고 우리가 당신이 말했던 우리 높이 평가하고 있어. 당신이 뭐 트럼프식 해법이라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금 높이 평가하고 있어. 게다가 이 말은 위임을 받아. 북한에서 위임을 해줄 수가 누구예요? 김정은이에요. 김정은 생각이 이제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이번 건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계관의 장난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계관이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육자회담에 대표했어요. 그때 끈질기게 끌면서 살라미 전술.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보상하고 차라리 이게 대가입니다. 협상이 대가예요. 그러니까 43년생이니까 우리 시골 75세, 76세입니다. 평생을 그것만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마 김정은이 이제 중국 갔다 오고 하면서 김정은이 약간 고민할 때 미국한테 이렇게 밀고 나가잖아. 김계관이 아마 그렇게 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 보면 엄마 네 말대로 했더니 자식 그게 아니잖아. 뭐 내 입장만 굉장히 난처하게 했는데 고개 숙여 들어가야 되잖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벼랑 끝 전술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트럼프가 그런데 이제 이건 거죠. 북한이 트럼프에 대해 연구가 덜 했던 거지. 트럼프가 거래 본이 The Art of the Deal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언제든지 협상장을 박치고 나간다. 이건 협상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본인이 서한을 쓰지 않습니까? 김정은에게 아주 정중하게 써요. 김정은 위원장님. 근데 이 문장을 정확히 보면은 부동산 거래업자들 쓴 문장 다 그대로예요. 김정은 위원장님, 난 당신을 좋아하고 존경한다. 당신과 좋은 거래가 있기를 난 참 기대했다. 그런데 당신 측에 보니까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 당신이 그런 불만이 있다고 하니까는 난 협상을 못할 것 같다. 나 우리 만나지 말자. 그러나 이 협상은 당신한테 굉장히 이로울 거라는 건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이 협상을 다시 하고 싶으면은 편지나 전화로 언제든지 연락을 해라. 내가 기꺼이 받겠다. 안 원장님 철학관 오래 하셔서 그런지 리딩이 감정이입이 좀 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협상 깨겠다는 의도는 아니지. 그러면서 이제 속도선 이 건방진 자식 너 한번 당해볼래? 하지만 이제 부동산 업자답게 협상 깨고 싶지 않은 거지. 요번에 이제 협상을 사는 요것도 뭐냐면 한편으로는 이제 길들이기라는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말 미친놈인데 더 미친놈이 해가지고 맛을 보여줬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도 사실 쫄았던 측면이 있어요. 왜냐? 첫 번째 김계관이 박차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했고 실제로는 뭐냐면 싱가포르에 나타나지도 않은 거예요. 만약 이런 상태에서 저쪽에서 플러그를 뽑아버리면 자기 바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냐면 서로 썸을 타다가 내가 차일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면 먼저 타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건데 이걸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단 김정은에 대해서 정상 국가의 원수로서의 대접을 매우 의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 김정은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은 너무너무 예의 바르고 그런데 마치 그 남자들이 그 여자들한테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을 때 아주 너는 참 괜찮지만 그래도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그만 만났으면 좋겠어. 막 그런 식의 표현 아니겠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트럼프는 트럼프의 원칙대로 이제까지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맨날 얘기했잖아요. 회담장에 갔어도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바로 그건 거예요. 너는 기본적인 룰을 지켜야 된다는 거를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꼼짝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말하자면은 김정은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기 위해서 길들이기를 확실하게 한 거죠. 사실상 굉장히 서로 이제 다투는 거 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진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최초로 면대면으로 대화를 나눈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이제 단계가 둘이 풀어야 할 단계다. 사실 중재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잖아요. 여기까지 끌고 온 것까지가 자기의 역할이었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둘이서 풀어야 할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시작됐다고 봅니다. 북한이 오판한 게 트럼프가 중간 선거 때문에 이 북미 정상회담을 반드시 선거 이끌어낸다 강박관이 있을 것이다. 네. 제가 지난번 이런 이야기 했어요. 많은 전문가 이야기합니다. 노벨상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밀어붙이면은 우리 조건을 트럼프가 들어주고 그냥 협상에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한 수 위였죠. 급한 놈은 누군데. 사실 더 급한 것은 북한이에요. 북한 경제 혀대대로 간다면은 올 연말쯤 되면 굉장히 붕괴 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이게 아닌데 하고 나온 거죠. 게다가 이제 트럼프를 자극했던 것은 이제 여러 요인이 있는데 북한 사람들도 참 특이한 참 정말 우리 같은 동족이면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외국에 협상한 나라의 부통령을 뭐 얼간이 얼간이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니까 딱 2시간 만에 보고 거기서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했죠. 당신들이 그걸 보니까 당신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우리 비난하는 거 보니까 그런 자세로 할 수 없다. 이야기 딱 한 겁니다. 펜스 대통령을 비난했던 게 굉장히 트럼프가 야 안 해 라고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부통령한테 무례하게 했다 혹은 뭐 풍계리 실험장에다가 전문가 보내라고 그랬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 이런 건 그냥 핑계인 것 같고 제 느낌은 그냥 야 이게 선수들끼리 맞붙었는데 원장님 말씀처럼 내가 너한테 고수라는 걸 한번 보여줄 거야. 신경전 같은 거죠. 네, 그러면서 그냥 이게 나는 일단 구속자들도 한번 데려와서 쇼 한번 멋지게 했고 저기 핵실험장은 이제 폭파시켰고 네. 네가 좀 어쨌거나 나한테 몇 가지를 내놓은 상황에서 너한테 내가 한번 물을 먹이면 굉장히 곤란해질걸? 협상이라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특유의 그 장사꾼 기질이 발동해가지고 한번 데리고 놓은 것 같아요. 그러더니 또 뭐 김계관이 사실 뭐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을 때 그것도 우려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거 차관밖에 안 되는 사람이 또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트위터로 뭐 아주 따뜻하고 뭐 좋은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 야 이거 진짜 선수구나. 이거 6월 12일 날 정말 다시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보기에는 6월 10일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저는 이게 메시지 관리 차원의 문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은 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인 것 같아요. 이분이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고 돌아왔을 때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셨었어요. 네. 트럼프 쪽에서 의제 설정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이 리비아식이냐 아니면 이제 뭡니까 살라미식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단계적 해법이냐 일괄 해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 정해지지가 않았는데 지금 셋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볼턴하고 펜스는 리비아식이에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심기를 건드렸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폼페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이 두 개가 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줄다리 하는 가운데 일단 볼턴이 먼저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CBID 하다가 PBID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하니까 김계관이 이제 성명을 낸 거죠. 우리가 그러면 박탈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때 트럼프가 오히려 볼턴한테 자제시켰어요. 너 좀 찌그러져 있어라. 이게 자제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이제 한 놈 남은 겁니다. 이제 펜스. 이 제어만 딱 제거하게 되면 폼페이오랑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을 시킨 거예요. 최선희가 사실 김계관 아래거든요. 그걸 의미하는 바는 우리 판 깨고 싶지 않다. 하지만 기분 나쁘니까 쟤마저 좀 정리를 좀 해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그냥 되치기를 해버린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는데 지금도 문제가 뭐냐면 이 의제 설정이 좀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6월 12일 날 또다시 정상회담이 될지 몰라도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안을 놓고
지금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이제 정리 안 된 건 이거겠죠. 기본적으로 북한은 비핵화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경제 보상, 체제 보장한다면 만약 비핵화를 한 다음에 안 해주면 어떨 거야? 예. 우리 무기가 다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야 뭔가 중간중간 주고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 이제 이런 입장일 거고 미국은 야 니네 지난번에 말이야 하나 하니까 또 주고 하나 하니까 또 주니까 받아먹고 나는 결국 가장 중요한 비핵화 안 해버리더만 내가 니를 어떻게 믿어. 이 싸움이 지금 가장 큰 거. 일괄이냐 단계냐.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시해법이라는 것은 단계를 하되 그 일괄이나 마찬가지로 기간을 압축시켜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 과거 뭐 2년, 3년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 딱 압축하되 한 단계 정도 준 거 한번 주고 그걸 압축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트럼프 안을 내놨는데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본인 스스로 또 통큰 결정을 했다면서 광고를 하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이 회담 취소가 한국에게는 무례했다라고 이제 진 교수님 잠깐 언급해 주셨었는데 사실 트럼프가 취소 결정한 시점이요. 한미 정상회담 직후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문 대통령에게는 뭐 시차 적응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야속하다.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중재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한미 회담 굉장히 잘 됐다 하더니 뭐 이상 신호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나타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우리 측에 미리 알려주지를 않고 직전에야 백악관에서는 비밀 누설 때문에 미국 의회에도 알려주지 않고 동맹국에도 직전 알려줬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상황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뉴욕타임즈 보도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청와대는 물론 부인했습니다.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신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하고 이번에 다르잖아. 북한 하는 게 다르잖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진짜 보니까 걔들 다 폐기하고 정말 베트남식으로 해가지고 자국의 경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 나설 것 같다. 진짜 김정은만이 신뢰성을 가지고 믿어도 될 것 같다라고 했을 것 같고. 근데 트럼프는 이제 협상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야 지난번에 당신이 이야기했던 거 좀 틀려. 이런 이야기 저는 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인들의 문제가 그겁니다. 다 좋게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거래가 이루어지려면은. 이번에 청와대에서 굉장히 뭐 홍보를 많이 했던 게 처음으로 단독회담을 한다. 제치고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볼턴 제치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볼턴 옆에 있으면 굉장히 트럼프 조언하면서 강경 발언할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랬겠죠. 우리 둘이만 만약 이야기하자. 통일만 가지고 이야기하자. 볼턴 빼고 우리 보좌관 빼고. 어제 단독회담을 시도를 했는데 시간이 21분밖에 안 한 거예요. 30분을 계획됐는데 21분이라면 통역 포함하면 딱 10분 했단 소리예요. 10분 동안 무슨 이야기 합니까? 사실 이 중대한 상황을 놓고. 그러니까 단독회담 자체가 굉장히 좀 머쓱하게 돼버린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 할 때도 뭐 이 이야기 아니라 미국 국내 문제 이야기를 해버렸고. 그러니까 단독회담 자체가 머쓱하게 돼버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귀국했는데 하자마자 또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해버리니까 대통령이 그랬다면서요. 입단속, 함구령. 괜히 본인 의견 내지 말아라. 더 이제 공국에 빠진 게는 정우영 실장이에요. 본인이 트럼프 만나러 가는 비행기 석상의 기자들 앞에 천만다행히 100% 아니라고 해서 99.9%는 성사된다 했는데 0.1%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우영 실장도 지금 굉장히 공공한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제 남북대화 나오게 하고 뭐 이런 과정 같은 거는 참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교라는 거는 상대가 있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트럼프하고 회견을 하는 걸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때 이제 포토타임으로 사진만 찍으려고 하는데 기자가 그냥 한마디 던지니까 보통 그래도 기자 한마디만 하고 얼른 이제 단독회담으로 가든지 정상회담으로 가는데 거기서 아예 그냥 판을 벌려놓고 트럼프가 무려 이제 34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통령은 답변도 그냥 딱 그 질문도 2개인가 그거밖에 받지 못하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한 거죠.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우리는 뭐 안 할 수도 있다. 이미 그때 얘기를 한 거야.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잘해보자라는 솔직히 일관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은 통역할 필요 없다. 이미 내가 들은 거다. 굉장한 결례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미 내가 들은 것이니 통역할 필요가 없다가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통역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국익을 위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제대로 보좌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